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기 단속 강화가 총기 소주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아시안 증오 범죄자를 적발해 체포했는데 뉴욕 경찰은 아시안 경찰관들을 일반인으로 위장시켜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투입해 증오 범죄자들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총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상당히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네, 그렇죠. 뭐 오늘의 탑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하멘트 특파원도 보도를 했는데, 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달이 지나서 아직 뭐 3개월까지는 안 됐죠.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로즈 가든에서 했는데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신도 있고, 그렇죠.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발언,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걸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총기 규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네. 대선 공약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조회 강화하는 것부터 해서 온라인에서 총기 판매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 네. 그리고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하는 거. 그래서 아주 네. 구체적인 그 총기 규제 내용들을 내놨고요. 그래서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총기 폭력 방지를 연설하면서 네. 자신의 그 총기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4년 내내 이 총기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 연설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미국 내에서 총격 사건을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 마치 전염병과 같다. 그러니까 총격 사건, 총기 난사, 총격 범죄, 총과 관련된 각종 이런 그 범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전염병과 같아서 에피데믹이라고 불러야 된다. 유행병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끊어내야지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끊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유행병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강조했고요. 어느 누구도 백발이 장전된 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총기를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수정헌법 2조 때문에 그렇고, 또 수정헌법 2조가 그렇게 헌법적으로 무기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도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적이라면 100발 뭐 이렇게 수십 발 장전된 총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지, 이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군사용 무기라든가 대형 탄창의 사적인 소지는 당연히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네. 요구를 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엄격하게 총기 규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어제 했습니다. 특히 그 고스트건이라고 네. 그러죠. 유령총이라고 네. 우리는 이제 네. 번역을 합니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유령총을 아주 반대했습니다. 고스트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유령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총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총은 등록이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되면 누구한테서 사고 누구한테로 판매가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철저한 등록제인데, 유령총이라는 건 소비자가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제작하는 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령총, 고스트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사전에 다 허가를 맡은 기관에서 만들어진 총, 등록이 된 총을 자신의 어떤 이름을 다 주고, 그 기록이 남게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그 인정이 되는 합법적인 총이고, 이렇게 그 유령총 같은 건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총을 만들어내서 이런 고스트건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뭐 향해서 총을 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친다면 이 수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스트건의 문제점은 이 고스트건을 만들어낸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성총들은 일련의 총의 고유 번호가 있고, 뭐 등록 번호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건은 막아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어제 얘기한 고스트건 문제. 그러니까 등록돼서
정부가 추적하고 단속할 수 있는 총 외에는 어떠한 총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유령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새 한국에서 보면 뭐 대포폰, 대포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게 또 일종의 대포총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 발표를 보면은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네. 조목조목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이 규제에 담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펴보면 권총을 소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안정화 보조 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서 등록하게 만들 네. 그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총을 소총으로 만들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그 국가기관에 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네. 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총을 소총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없는 총을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있는 총을 개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권총을 뭐 소총을 사가지고 그것을 대량 살상 무기처럼 개조하는 건 또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가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미국 내에서 얼마나 총기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스타디해가지고 아주 이 조직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 얘기고요. 각 주의 위험 인물들에 한해서 총기 소지를 막는 레드 플래그 로우를 채택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정헌법 2조 때문에 총기 소지를 막는 것, 네. 총기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위험 인물들에 한해서는 레드 플래그 로우라는 것을 적용해가지고 총기 소지 자체를 막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마 전과자라든가 그렇겠죠. 총기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고요. 총기 제조사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겠다. 네. 그것이 총기 규제 우선 입법 순위다. 이런 얘기도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총기 제조사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총기를 제조해서 그걸 만들어 팔면서 수익을 버는 것, 뭐 돈을 버는 것까지는 용납하겠지만 그런 돈을 버는 만큼 책임도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피소될 수 없는 것은 총기 산업만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어떻게 아무런 책임도 안 질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고요. 총기 소지 자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는 존중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치들이 수정헌법 2조에 침해되지 않는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지. 그렇죠. 총기와 관련한 어떠한 규제나 단속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와 단속은 수정헌법 2조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그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게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차가 와서 쓰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총기 규제만큼은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이 뉴욕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또 차이나타운의 네일샵에서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CBS 뉴욕이 보도했는데요. 올해 50살의 샤론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저질렀습니다. 이 흑인 샤론 윌리엄스는 뉴욕시 로어 맨하탄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의 한 네일샵을 방문했는데요. 이 네일샵에서 일하는 아시안 종업원들에게 아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했는데 You brought the corona to this country 뭐 이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참 큰일이에요. 예, 큰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블레임을 아시안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더군다나 아주 당당하게 아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 샤론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함정 수사 중이던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아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샤론 윌리엄스가 그 차이나타운 네일 살롱에서 아시안 종업원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폭언을 퍼붓고 협박까지 했는데 그러고도 사실
굉장히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또 그 네일샵 밖에 있던 다른 아시안 여성에게도 가서는 시비를 걸었어요. 네. 그 아시안 여성을 상대로도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때 일반 에이시안으로 위장해서 잠복 근무하던 NYPD 그러니까 뉴욕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네, 그래서 네. 남성이었죠 이 사람은. 아하. 이 뉴욕 경찰관이 다가가서 샤론 윌리엄스 행동을 제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폭력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그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장 경찰관이 다가가서 그냥 그때까지는 이제 일반인인 것처럼 하면서 막았는데 그러자 이 샤론 윌리엄스 이 흑인 여성이 이 NYPD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원숭아, 이 몽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에이시안들을 몽키라고 아주 비하하는 이런 이 몽키라고 부르면서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쌍욕까지 섞어서 이 중국 것들아, 차이니스하고 이 네, 그 네. 뒤에 따라오는 머더가 붙는 그 욕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차이니스 머더 뭐 이러면서 욕까지 했는데 아주 참 극단적인. 이 사실 에이시안들을 원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모욕적인 얘기인데 그럼요. 예, 이렇게 에이시안들을 원숭이라고 부르면서 결국 그래서 이 함정 수사 중이던 NYPD 경찰관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이런 이제 욕설 퍼붓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체포를 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법적인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한 언어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게 뉴욕 경찰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위장한 경찰관들을 투입해서 지금 강력히 증오범죄에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뉴욕 경찰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시안 커뮤니티, 뉴욕에도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데, 많이 크죠. 예,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상당한 정도의 경찰관들을 위장을 해가지고 네. 투입을 지금 시켜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력히 지금 증오범죄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월부터 NYPD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계 경찰관들을 일반인으로 위장시켜서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이시안 증오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에이시안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거리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누가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사복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그중에 에이시안 그냥 일반 에이시안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는 NYPD 경찰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샤론 윌리엄스라는 이 50살의 흑인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NYPD에서 위장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첫 번째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 네, 그 서스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기록이 됐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체포였고 그래서 너머쉐이 뉴욕시 경찰 커미셔너 LAPD로 치면 LAPD 국장이죠. 네, 네. 예, 너머쉐이 LA시 경찰 커미셔너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샤론 윌리엄스를 체포하고 나서 근데 아주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네. 뉴욕시에서 당신이 증오범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우리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If you are going to commit hate crime in New York City, we'll find you. 아주 단호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는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저지르고 숨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NYPD는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 타겟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천명을 했어요. We are not going to tolerate anyone being targeted because of the color of their skin, the religion they worship, their sexual preference or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라 아마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NYPD는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고요. 이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죠. 그래서 지금 그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뉴욕 같은 경우는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도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에이시안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지금 위장시켜가지고 단속을 펼치고 있고 또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서 카메라를 통해서도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 LA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네. 예, LAPD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에이시안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지 이게 설사 뭐 보여주기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여주기 싫어도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네, LAPD한테 좀 바라고 싶은 건 그런 건데 그래야 좀 이
증오범죄를 저지르려다가도 못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렇죠. 이런 조치는 좀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